지난 시간에 1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배열에 접근할 때에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선언해보죠. 인트 배열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i array 하고 선언을 해보고요. 인트 값을 담을 수 있는 100개, 인트 값 100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배열에다가 값을 담을 때 배열의 인덱스에 0번째 인덱스에다가 1이라는 값을 담아주세요. 다시 1번째 인덱스에다가 2라는 값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이 100개짜리 배열 안에다가 1부터 100까지 값을 차례대로 넣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복적으로 값을 넣는 일을 수행해야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앞서 학습하셨던 포 반복문을 기억하시겠죠? 자, 포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이렇게 선언했고요. int i는 0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할 수 있는데 초기 값으로 선언한 i를 인덱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은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하니까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부분에는 언제까지 이 포문을 실행할 거냐 하는 조건이 나오면 될 텐데요. 이 인덱스가 지금 우리가 선언한 배열이 100개짜리이기 때문에 99번 인덱스까지 실행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조건에 100이라고 적는다면 99번까지 이 포문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100이라고 숫자를 쓰게 되면 배열의 크기가 꼭 100이 아니라 다른 크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숫자를 바꿔서 적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열은 배열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100이라고 적는 대신에 배열명, 우리는 i array라는 배열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배열명점 하시고 length라고 하는 애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i array length라는 것은 배열의 크기를 출력을 시켜 줄 겁니다. 정말 출력을 시켜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i array.length 이렇게 하시고 출력을 해보면 100 하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5였다라고 하고 출력을 시켜보시면 5 하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배열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0번부터 차례대로 일씩 증가를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i++ 하시면 될 거고요. 값을 넣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처럼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i라는 인덱스로 넣어주시면 포문이 동작하면서 i는 바뀌게 되니까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값을 넣을 때 0번부터 넣고 싶은 게 아니라 1부터 넣고 싶다는 거예요. 인덱스는 0이니까 그 인덱스에다가 매번 1씩 더해주면 1부터 100까지 해당 배열의 값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열에 들어간 값들을 모두 더해 볼까요?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값을 꺼내서 더해주면 되겠죠. 0번 인덱스부터 100번 인덱스까지 접근할 거니까 아까 만들었던 포문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셔도 될 겁니다. 어레이의 length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는 값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값을 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꺼내면 되는데 이 꺼낸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해서 그 값을 갖고 있어야 하는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변수는 선언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변수가 선언된 지점을 감싸고 있는 괄호 안이 그 변수의 스코프가 됩니다. 변수는 선언될 때 생성되었다가 해당 블럭이 끝날 때 소멸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i라는 변수가 요 내에서 하나가 선언됐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또 선언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 i라는 변수는 이 포문이 시작이 됐을 때 생성되었다가 이 포문이 다 끝날 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i를 선언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면 계속 값을 더해줘야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변수를 어디에다가 선언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포 블럭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포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 구문에 포함된 int i도 포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변수의 스코프는 그 변수가 선언된 블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 블럭 안에다 더한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포 블럭 바깥쪽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거고요. 또 기억하실 것은 만약에 포 블럭 안에다가 값을 더하는 sum이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계속 값을 더하고 더하는 부분을 실행을 한다면 이 부분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끝나고 다시 반복이 되는 시점에 매번 새롭게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는 값을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선언하시면 안 될 거고요. 포 블럭 바깥쪽에다가 값을 더할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 이 변수에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차례대로 꺼내서 계속 더해주면 이 포 블럭이 끝났을 때 출력을 해보죠. sum 하고 출력을 해보면 포 블럭이 끝났을 때 값을 출력해보면 쭉 더한 값을 출력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죠. 지금 현재 이 코드는 계속 sum에다가 인덱스 번째에 있는 값을 넣어주는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100을 출력했고요. 우리는 계속 그 값을 더하고 싶었기 때문에 sum에다가 처음 0번 인덱스부터 2를 넣었고 1에다가 다음 인덱스 더하고 그 더한 값을 sum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쭉 누적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누적을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1부터 100까지 더한 값인 5052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방법으로 배열을 이용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란 배열의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선언하실 때에는요, 배열의 표시를 2개 적어주시면 돼요. 앞에 타입, 저는 정수형 2차원 배열을 만들 거니까 int 타입으로 배열 표시 2개 넣어주시면 2차원 배열을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수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차원 배열을 생성하실 때도 new 하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 4 하고 배열을 지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렇게 생긴 배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array 4는 2차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3, 3개짜리 이 부분은 다시 1차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가 3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개가 실제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의 값을 담을 때에는 1차원 배열과 똑같이 인덱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배열 변수명에 인덱스를 주시는데요. 만약에 0번째에다가 10을 주겠다라고 하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의미는 array 4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 0번째 인덱스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int 값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int형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값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는 안 되더라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값을 담을 때에는 다음 인덱스까지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0번째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다시 1번 이 부분에다가 10을 넣겠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0이 가리키고 있는 1차원 배열 인덱스가 0번, 1번일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10을 넣어주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하는데, 2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같은 배열만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다른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3개 인덱스까지만 만들어 주고요. 뒤에 있는 이 배열의 사이즈를 비워줍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상에는 여기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값을 담을 수 있는 1차원 배열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0번째가 가리키고 있는 0번째 인덱스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오류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살펴보면 현재 array 5에 0번째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에다가 뭘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 0번째는 아직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array 5에 0번째 인덱스가 실제 가리키는 배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1차원 배열 하나짜리를 만들겠어요. 이런 식으로 값을 줘야지만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래서 이 0번째 인덱스에는 하나짜리 인트형 배열을 만들어주고 1번째 인덱스에는 2개짜리, 2번 인덱스에는 3개짜리 이런 식으로 각각 길이가 다른 배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2차원 배열도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트형 2차원 배열 어레이 6번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초기화할 때 중괄호를 사용했었고요. 이 안에 1,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 주시면 초기화와 동시에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봤다면 어레이 6번에 0번째 인덱스에 0번째 인덱스를 출력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0번째 인덱스가 여기고요. 이 부분에 0번째 인덱스니까 1이 출력될 겁니다. 마찬가지 어레이 6에 다시 0, 1, 2라는 부분이죠. 2번을 출력해 보세요 라고 실행을 시켜 본다면 3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에 값을 넣거나 꺼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차원 배열뿐 아니라 다차원 배열,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배열들도 마찬가지 배열의 크기만 하나씩 증가시켜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이치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1.5 버전부터 자바에서도 포이치 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바에서는 명령어가 포이치가 아니라 그냥 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른 언어에서 포이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도 포이치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열을 하나 정의해보고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포문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 i array 애초에 값이 들어가서 배열이 생성되도록 초기값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모두 출력하기 위해서는 포문 안에 인덱스 i를 하나 지정하고 이 i가 배열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 주시면 됐죠.
그래서 꺼낸 값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int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받아내셨어야 될 거고요. 꺼낼 때 이렇게 배열에 인덱스를 부여해서 값을 꺼내셨을 거예요. 이렇게 꺼낸 값을 나는 출력해보고 싶다. 그러면 value를 출력문 안에다가 넣어주면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주르륵 출력이 됐죠. 이렇게 포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포를 포이치라는 구문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을 보시면 똑같이 포라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포문은 저렇게 3단계가 있었지만 포이치는 콜론을 구분으로 2가지의 값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콜론 뒤에는 반복되는 자료 구조, 그러니까 내가 실제 출력하고 싶은 자료 구조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int 배열 i array를 출력하면 됐죠. 콜론 뒤쪽에다가 i array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포이치는 i array를 자동으로 돌면서 값을 하나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이 값을 받아낼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콜론 앞쪽에다는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i array는 int 배열일 테니까 int 타입의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값을 담아주는 거니까 변수명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포문에서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서 int형 변수 value에다 담았다면 그 일까지를 포이치는 다 끝내준 거예요. 그럼 포이치는 이 상태에서 이 value 값을 이용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출력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행해 보시면 앞서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했던 거랑 똑같이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출력해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포이치 구문은 이렇게 문법도 훨씬 간결하고 값을 꺼내서 담아주는 역할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포문은 반복해서 자료를 꺼내기 위해서 배열이나 자료 구조의 크기를 먼저 알아낸 후에 그 크기를 이용해서 그거만큼 돌면서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포이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포이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객체로 구성할 때는 그 객체 간에 상호작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바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예로 들어보면 붕어빵이 객체라고 한다면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틀을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객체가 필요하다면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인데요. public 클래스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에 클래스 블럭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new 클래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니까 카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는 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자동차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카라는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든 클래스를 저장을 하면 이클립스는 컴파일해서 카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붕어빵 틀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붕어빵 틀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틀을 이용해서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붕어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카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메인 메서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에는 타입이 클래스가 모두 참조형 타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카 타입으로 C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항상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야 했죠. 카 이렇게 만든 붕어빵 틀은 붕어빵을 하나만 만들면 끝인 게 아니라 붕어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new라는 연산자는 new 연산자 뒤에 나오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런 생성자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객체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메모리에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C1이 됩니다. 위에 두 줄을 실행이 되면 카라는 객체가 2개 만들어지고 각각의 객체를 참조하는 C1과 C2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이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바는 변수를 선언하려면 반드시 변수의 타입을 정해줘야 합니다. 자바의 변수 타입은 기본형 타입과 참조형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형 타입은 앞에서 배우셨던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8개의 타입이 존재하고 있었죠. 기본형 타입은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바에서 참조형 타입이란 무엇일까요? 자바에서 참조형 타입은 기본형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입니다. 앞서 배우셨던 배열도 참조형이고 클래스도 모두 참조형입니다. 기본형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i는 4 하고 선언했는데요. i라는 4바이트 크기의 정수 타입 변수에다가 숫자 4를 저장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수 i라는 기본형 변수에 4가 바로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참조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까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참조형 타입 변수 str을 선언해 보았습니다. 이 코드에서 보시면 변수 앞에 기본형 타입이 아닌 string이라는 클래스가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qual 뒤에는 new 다음에 생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성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라는 키워드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간 클래스를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모리에 올라간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변수, 참조하는 변수, 레퍼런스하는 변수, 세 개 다 같은 말이고요. 이런 변수가 str입니다. 참조한다, 레퍼런스한다 라는 것은 변수가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리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스트링이 생성이 되면 str이 이 스트링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인스턴스는 다른 메모리 영역에 생겨 있고요.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죠.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str이라는 변수에는 메모리의 위치값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메모리의 위치값이 저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메모리에 저장되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 변수는 스트링 인스턴스를 참조한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 배울 클래스들은 모두 참조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가 갖고 있는 스트링,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다면 스트링 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첫 시간부터 요 메인에서도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거든요. 사용하고 있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인 만큼 자바에서도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스트링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모든 클래스들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야지만 실제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스트링은요, str 우리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처럼 여기에 바로 값을 이렇게 넣어도 실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성을 할 수도 있냐면 우리 일반 클래스처럼 뭘 이용해서요? new를 이용해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스트링, 문자열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생성이 됐을 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위에 문장처럼 hello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요. 일단은 str1에서 hello가 생성됐을 때 이 hello라는 문자열이 메모리 중에 상수들이 저장되는 영역에 저장됩니다. 우리 상수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이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hello와
두 번째 헬로우 똑같잖아요. 이게 두 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헬로우라는 인스턴스가 상수 영역에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헬로우를 S1이 가리켜요. 그런데 S2도 헬로우를 가리키라고 하죠. 그럼 일단 S2는 상수 영역에 이 똑같은 헬로우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이 헬로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str1과 str2는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r3과 str4를 보시면 아까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new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new 하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상수 영역에 있는 것을 참조하지 않아요. 새로 인스턴스를 무조건 힙 영역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str3과 str4는 각각 만들어요. new가 나왔을 때 무조건 hello라는 문자열을 힙 영역에 하나 만들고 str3이 가리키고요. 4도 마찬가지 하나 만들고 str4가 가리켜요. 정말 그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if 우리 기본 변수 타입이었을 때는 이퀄이 둘이 값이 같아요? 이렇게 비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참조형이었을 때는 실제 값을 비교하지 않고요. 실제 너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같아? 이렇게. 실제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영역의 주소가 같아? 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아까 str1과 str2는 같은 영역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str1과 str2는 같은 레퍼런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우리 if문에서 블럭을 주지 않으면 한 문장만 실행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조건이 맞으면, 참이라면 얘가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자면 출력이 됐어요. 같은 레퍼런스예요. 제가 말했던 게 맞았죠? 자, 그러면 다른 애들 비교해 볼게요. 그렇다면 str1과 str3은 같은 레퍼런스인가요?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tr1이 가리키는 문자열과 3이 가리키는 인스턴스 각각 다르다 그랬죠? 실행을 시켜보면 출력이 안 되고 있죠. 다른 부분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str3과 str4는 같은가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str3과 str4는 같을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 상수 영역에 저장한 이렇게 선언한 것만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생성된 클래스는 변하지 않아요. 다른 클래스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트링만 약간 독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str1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str1 하고 출력을 해보면 str1에는 hello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str1에 우리가 점 해보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볼 수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인 만큼 메서드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서브 스트링이라는 거 한번 수행해 볼까요? 이 메서드는 잘라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3 그래서 인덱스가 3번인 거부터 잘라서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실행해 보면 hello가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였기 때문에 3번 인덱스인 나머지 3번부터 나머지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str1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str1 자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듯이 스트링은
한 번 만들어진 스트링의 클래스에 스트링이 갖고 있는 내부의 값이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모든 메서드들이 스트링 값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수행한 다음에 새로운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반환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클래스고 조금 연산도 독특하게 수행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스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만큼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바가 갖고 있는 스트링, 문자